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끝까지 사수하는 튼튼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황반변성의 초기 단계인 건성과 자가 진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암슬러 격자로 매일 아침 눈을 체크하는 습관, 이제 다들 실천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번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시급하고 위급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평소처럼 보이던 천장의 무늬가 갑자기 물결치듯 꿀렁거려 보이거나 욕실 타일에 반듯한 선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보인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의 얼굴을 보는데 눈, 코, 입이 있는 한가운데에 시커먼 먹물이 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눈을 비비고 인공 눈물을 넣어봐도 소용이 없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안이나 피로가 아닙니다. 우리 눈 속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비상 신호입니다. 바로 황반변성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르며 실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습성 황반변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건성 황반변성이 서서히 늙어가는 과정이라면 습성 황반변성은 눈 속에 폭탄이 터진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습성 황반변성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시야를 덮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평소에 눈이 좀 침침하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차선이 두 개로 보이고 신호등이 찌그러져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습성 황반변성이 많이 진행되어 시력을 잃을 위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붙잡고 하시던 말씀이 잊히지가 않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병원에 가볼걸. 그냥 나이 탓인 줄만 알았지. 내 눈 속에서 피가 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오늘 영상은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습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눈 속에 물이 차고 피가 나는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현대의학의 기적 같은 치료법인 항체 주사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눈에 주사를 찌른다니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하며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설명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주사 한 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암흑에서 빛으로 건져 올릴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소중한 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병원에서 습성 황반변성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이것일 겁니다. 건성은 뭐고 습성은 뭔가요? 왜 제 눈이 축축하다고 했는 거죠? 이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병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의 필름인 망막, 그 중에서도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황반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황반 바로 아래에는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맥락막이라는 혈관층이 아주 빽빽하게 깔려 있습니다. 마치 보일러 배관이 방바닥 아래 촘촘하게 깔려있는 것과 같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눈 속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면 이 맥락막에서 황반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황반 입장에서는 숨이 막히고 배가 고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네. 기존 혈관으로는 안 되겠다. 빨리 세기를 뚫어서 피를 보내자. 하고 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신생혈관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 생긴 혈관이라는 뜻이죠. 새 혈관이 생기면 피도 잘 통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신생혈관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튼튼하게 지어진 혈관이 아닙니다. 급하게 날림 공사로 지어진 아주 약하고 부실한 불량 혈관입니다. 비유하자면 튼튼한 강철 수도관이 아니라 얇은 비닐로 대충 만든 호스 같은 겁니다. 이 부실한 신생혈관이 망막 아래쪽에서 불쑥 솟아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벽이 너무 얇고 약해서 혈액 속의 성분들이 밖으로 질질 새어나옵니다. 이것을 누출이라고 합니다. 물이 새어나오고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심지어 혈관이 펑 터져서 피가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우리 집 거실 바닥 아래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장판이 물에 젖어 퉁퉁 불고 울퉁불퉁하게 들뜨게 되겠죠? 바로 이 상태가 습성황 반변성입니다. 뽀송뽀송하게 말라있어야 할 황반이 터진 혈관에서 나온 피와 진물로 인해
축축하게 젖어버리고 부어오른 상태. 이것이 바로 습성 황반변성의 정체입니다. 이물과 피는 아주 독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시력을 담당하는 시세포들을 질식시키고 빠르게 파괴합니다. 건성 황반변성이 단순히 쓰레기가 좀 쌓인 상태라면 습성 황반변성은 그 쓰레기 더미 밑에서 배관이 터져 집이 물바다가 된 그야말로 재난 상황인 것입니다. 습성 황반변성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진행 속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성 황반변성은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드루젠이 쌓이고 시세포가 위축되는데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이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좀 침침하네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진행되는 노화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습성 황반변성은 다릅니다. 이 녀석은 토끼, 아니 치타처럼 빠릅니다. 한번 생긴 신생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시작되면 불과 몇 주, 길어야 몇 달 만에 시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제는 글씨가 좀 휘어 보였는데 오늘은 글씨가 아예 안 보이고 내일은 앞이 캄캄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습성 황반변성을 진단받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불과 2에서 3년 만에 법적 실명 상태에 이르는 환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화재와 같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내일 끄지 뭐하고 잠을 자는 사람은 없겠죠? 불은 1분 1초가 다르게 번져나가서 집을 전소시키니까요. 습성 황반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막 아래의 고인 피와 진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변해갑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않고 흉터가 남듯이 망막에도 흉터가 생기는 거죠. 한번 흉터로 변해버린 망막 조직은 현대의학의 어떤 기술로도 다시 시세포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즉 영구적인 시력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습성 황반변성 환자를 보면 그토록 서둘러 치료를 권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시간 날 때 올게요라는 말은 내 눈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세포가 숨을 헐떡이며 살아있을 때 흉터가 되어 굳어버리기 전에 빨리 물을 빼주고 피를 멈추게 해야만 시력을 건질 수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단받은 그 순간이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렇다면 습성 황반변성이 왔을 때 환자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이 증상을 미리 알고 있어야 내 눈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즉시 알아채고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 변시증입니다. 세상이 구불구불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성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에 물이나 피가 차서 망막이 퉁퉁 붓고 들뜨는 병입니다. 팽팽해야 할 스크린이 물에 젖어 울퉁불퉁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스크린에 영화를 쏘면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배우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건물이 휘어져 보이겠죠? 욕실 타일의 직선이 물결치듯 보이고 창문 틀이 굽어 보이고 책을 읽는데 글씨 줄이 삐뚤빼뚤하게 보인다면 이미 망막 밑에 물이 꽤 찼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중심 암점입니다. 이것은 변시증보다 더 진행된 아주 심각한 단계입니다. 황반 부위에 출혈이 심하거나 이미 흉터가 생겨서 시세포가 죽어버리면 그 부분은 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황반은 시야의 정중앙을 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는 바로 그곳, 시선의 정중앙에 까만 점이나 회색 그림자가 생겨서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얼굴을 보는데 눈, 코, 입이 있는 가운데만 까맣게 지워져 있고 귀와 머리카락만 보인다면, 시계를 보는데 시침과 분침이 안 보이고 테두리 숫자만 보인다면, 밥을 먹으려는데 밥그릇 안에 밥이 안 보인다면 이것이 바로 습성 황반변성 환자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주변부는 보이기 때문에 길을 걷거나 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글자를 읽고 사람을 알아보고 운전을 하는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정밀한 시각은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이 두 개라는 점입니다. 한쪽 눈에 이런 증상이 와도 반대쪽 건강한 눈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환자 자신은 증상을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한쪽 눈 가리고 보기 테스트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을 고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희망이요. 사실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습성 황반변성은
의사들에게도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에 가까웠습니다. 실명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었죠. 과거에는 레이저 치료를 주로 했습니다.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듯이 레이저로 망막을 찢어서 나쁜 신생혈관을 태워 없애는 방식이었습니다. 출혈은 막을 수 있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레이저가 신생혈관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멀쩡한 시세포들까지 같이 태워버린다는 것이었죠. 잡초를 뽑겠다고 꽃밭 전체에 화염방사기를 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면 혈관은 없어졌지만 화상을 입은 자리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아서 시력은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시야 한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까만 점이 생겨버리곤 했습니다. 더 나빠지는 것만 막자는 식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안과 역사에 길이 남을 기적 같은 치료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항체 주사입니다. 루센티스, 아일리아, 비오뷰 같은 약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주사의 원리는 정말 스마트합니다. 우리 눈 속에서 신생혈관을 자라나게 만드는 범인, 즉 혈관 내피 성장 인자 VEGF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항체 주사는 눈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이 범인만을 쏙쏙 골라내어 붙잡아 버립니다. 더 이상 혈관을 만들지 마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레이저처럼 주변 조직을 태우거나 파괴하지 않고 오직 병의 원인인 나쁜 신호만을 차단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세포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신생혈관만 굶겨 죽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주사가 도입되면서 황반변성 치료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실명을 늦추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시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선물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치료법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눈에 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덜컥겁부터 나는 게 사실입니다. 엉덩이 주사도 따끔한데 그 예민한 눈 아래 바늘을 찌른다니요. 상상만 해도 눈이 질끈 감기시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걱정하시는 것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사를 맞으신 환자분들 열에 9분어 벌써 끝났어요?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주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철저한 마취 주사를 맞기 전에 눈에 점한 마취제를 충분히 넣어줍니다. 어떤 병원은 마취 솜을 대고 있기도 하고요. 이 마취 안약 덕분에 눈 표면의 감각이 무뎌져서 바늘이 들어가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2. 철저한 소독 감염을 막기 위해 눈 주변과 속눈썹까지 소독약으로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이지 못하도록 개검기라는 기구로 눈을 살짝 벌려 고정합니다. 이때 조금 뻐근할 수는 있지만 아프지는 않습니다. 3. 순식간에 끝.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가느다란 미세 바늘을 이용해서 검은 동자가 아닌 흰자의 부분을 통해 약물을 주입합니다. 시술 시간은 놀라지 마세요. 단 5초면 끝납니다. 따끔합니다 하는 순간 이미 약은 들어가고 바늘은 빠져나와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눈에 약간의 충혈이 생기거나 눈앞에 물방울이나 까만 점 같은 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사 약물이 눈 속에 젤리와 섞이거나 주사 맞을 때 생긴 작은 공기방울 때문인데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사라지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일에는 세안이나 샤워만 피해주시면 되고 다음 날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맞아야 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항체 주사는 한 번 맞는다고 병이 싹 낫는 수술이 아닙니다. 약효가 영구적이지 않거든요. 보통 주사의 약효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억눌려 있던 신생혈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한 달 간격으로 3회 이상 집중적으로 주사를 맞아서 병의 기세를 확실하게 꺾어놓습니다. 그 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눈 상태를 지켜보면서 병이 다시 활동할 기미가 보이면 그때그때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주사 간격을 조금씩 늘려가며 꾸준히 관리하게 됩니다.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평생 약을 먹으며 수치를 조절하듯이 습성 황반변성도 주사라는 약으로 평생 관리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언제 끝나요? 라고 묻기보다는 이 주사 덕분에 내가 오늘도 세상을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치료받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명을 부르는 무서운 병, 습성, 황반변성과 그 유일한 희망인 항체 주사 치료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두렵기만 했던 주사 치료가 이제는 내 눈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느껴지시나요? 오늘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세요. 첫째, 습성 황반변성은 눈 속 혈관이 터지는 응급 질환입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둘째, 시야가 휘어 보이거나 중심이 가려진다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셋째, 항체 주사는 아프지 않습니다. 실명을 막고 시력을 되살리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넷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만이 빛을 지키는 길입니다. 치료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매달 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 비싼 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실명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싸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연구진들은 더 효과가 좋고 더 오래가는 신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력을 잘 유지하고 버텨주신다면 머지않아 더 편안하고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치료를 멈추지 않고 묵묵히 병원을 찾는 여러분이 바로 자신의 눈을 지키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저는 주사를 맞았는데도 왜 시력이 금방 안 돌아오죠? 언제까지 맞아야 하는지 기약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비용이 너무 부담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맞습니다. 주사 치료가 완벽한 마법은 아니기에 환자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답답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6화에서는 여러분이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이 답답한 속마음을 뻥 뚫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주사를 맞아도 시력이 안 좋은 진짜 의학적 이유, 치료를 절대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병원비 부담을 90%까지 줄여주는 산정 특례 혜택 등 병원에서는 미처 다 듣지 못했던 속 시원하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완치 여정, 저 튼튼백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의 백세 눈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